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십성의 그 사물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성은 인류관과 다른 사주와의 그 상관관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성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죠. 그래서 그 특성과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물건이나 사물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 속성과 유사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사물을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에 사람들의 그 성격을 분석을 하고 또 성격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적성을 이렇게 따질 때, 직업 정성을 이렇게 상담해 줄 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흑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판을 보십시오. 십성의 사물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체입니다. 주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체가 우리가 보통 그 일간이라고 하잖아요. 일간. 일간과 같은 오행. 일간이 가령 간목이라 하면은 같은 오행의 목입니다. 목. 목 중에서도 음양이 같은 것. 갑이 되겠죠. 음양이 다른 것은 을이 됩니다. 이거는 갑이 되고 을이 되겠죠. 음양이 다른 것. 그래서 음양이 같은 것은 속성이 비견의 속성이라고 하죠. 이게 비견. 다른 것은 급제라고 하는데 비견은 속성이 주체요 독립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사물들이 주체성 있고 독립적인 것이 사물이 어디 있는가 한번 관찰해 보면 아무래도 독립된 그 물건은 가옥이 제일 많습니다. 가옥 다 독립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독립된 그 철탑 같은 거. 그리고 우리의 이 보통 서류를 보면 호적초본 같은 것은 따로 다 독립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비견이다. 또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나 혼자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에어로빅은 여러 사람은 하지만은 보디빌딩 열기 들고 혼자서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혼자서 요가하고 혼자서 뛰어가고 이런 것들은 마이웨이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하는 것들이니까 이것을 비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어릴 때 보면 그 블록 쌓기하고 모래성 혼자서 모래성 쌓고 노는 것 그런 걸 비견성분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급제라는 것은 경쟁을 말합니다. 경쟁. 급제의 속성은 경쟁이다. 그러면 경쟁은 사실은 그 우리 경기 중에 축구 경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각종 놀이 중에 상대가 있는 것, 바둑이나 장기, 뭐 권투 같은 이런 것들 다 경쟁성이 있죠. 그리고 이 급제는 음양이 다른 관계로 해서 음양이 다른 것이 끌어들입니다. 자석을 보면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어요. N극과 S극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N극은 N극끼리 만나면 밀어내고 S극을 만나면 N극이 이렇게 싹 당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자는 남자를 땡기고 남자는 여자를 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석 관계와 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급제의 성분이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식신은 속성이 전 시간에도 몇 차에 걸쳐서 설명했습니다는 연구궁리입니다. 연구궁리로 한다면 사물관계는 어떤 게 있을까 하면 연구는 연구가입니다. 연구가.
연구하는 사람, 전문가, 연구하는 사람 전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발명품이나 각종 기구, 그리고 하나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우주선이나 그런 어떤 기획 상품 같은 거, 만들어진 상품 같은 거 말하겠죠. 그리고 이 식신은 성품이 제주가 많습니다. 제주가 많은데 손재주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재주와 관계되는 것은 결국은 손으로 뭐를 만드는 것이니까 음식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그 음식 기구, 주방 기구도 식신과 관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인데, 상관은 속성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 관련된 것 중에서 말과 관계됩니다. 말, 언변, 그리고 나를 굉장히 드러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해요. 그리고 사물에 보면은 나를 드러내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광고, 나를 이렇게 선전하는 것, 광고 선전 이런 것이 상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광고판이나 여러 가지 보면 밖에 나가면 뭐 광고가 무지무지 많잖아요. 다 나를 알리는 거죠. 나를 알리는 것들이 다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다 상관이다. 그리고 상관은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상관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상관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가수 같은 거는 상관이에요. 가수 탤런트. 탤런트 가수는 상관입니다. 상관. 이 사람들은 상관을 보면 됩니다. 사교장, 그래서 사람이 사귀는 곳이 사교장, 무도회, 뭐 춤추는 곳 같은 거 이런 데도 다 상관이요. 노래방도 상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편재, 정재. 편재와 정재는 사실은 이 재성이라 하는 것은 내가, 이 주체인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하는 것이죠. 즉, 내가 그걸 하면 토에 해당됩니다. 식신은 화에 해당되는 것이고, 토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 같은 음양이면 편재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 관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이렇게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교량 같은 거, 다리, 교량. 그 다음에 성곽도 이렇게 만리장성 같으면 성곽이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는 그런 물건들을 보고 편재다. 그럼 사람들을 볼 때는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보통 감독이에요. 감독 같은 사람들을, 감독 관리인 같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편재적인 성분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정재라 하는 것은 관리를 하되 부분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전체 관리요. 이거는 부분 관리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치밀하게 관리하는 것은 뭐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보면 시계 같은 거. 시계는 아주 치밀합니다. 치밀하게 초와 분을 따져서 아주 시간을 관리를 하죠. 시간을 관리한다고, 시계가. 그 다음에 저울이나 각종 계량기, 저울이나 개척기 같은 이런 것들은 정밀하게 관측을 하잖아요. 이것이 다 정제에 속한다. 그래서 정제에 속하는 것 중에서 이 정제는 치밀한 관리요, 또 통제 관리이기 때문에 은행의 통장 관리, 그것도 되겠네요. 통장 관리 하는 거. 계산기, 좋습니다. 계산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편관과 정관을 설명하겠습니다. 편관은 어찌 보면 인내를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인내를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 상대가 나를 억압을 하기 때문입니다. 억압을 하니까 사실 나는 좀 두렵습니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참아요.
어쩔 수 없이 참는 것들이 그것은 상대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 뭐 힘으로 막 그냥 무섭게 하니까 복종을 하죠. 그래서 보면 이 평란적인 상태가 뭐냐? 군대로 보면 상사, 군대 상사, 이거 대표적인 평란이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 의해 상관들을 보고 그 말하는 데 평란이 말하죠. 또 보면 뭐 깡패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깡패. 나를 갖다가 막 극하는 깡패. 그 다음 흉기 같은 거, 칼, 흉기 같은 것도 평간에 속합니다.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평간에 속하는 것은 질병 중에서도 암은 무섭잖아요. 무서운 존재. 평간은 무서운 존재. 여기 반해서 정관은 나를 이렇게 관리를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를 갖다가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하는데 나를 구속하되 요것도 나를 구속하는데 의가고 하는 것이고 요거는 뭐냐면 합리적인 법이나 그리고 규율을 딱 정해서 테두리 안에 딱 들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관은 누구에게나 다 평등합니다. 평등해야 돼요.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평등과 합리. 평등으로 치면 어떤 게 있냐면 해와 달과 같은 그런 그 사물은 누구에게나 빛을 발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면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그것은 평등하게 된 것이죠. 해와 달. 그리고 합리적인 성분에 봐서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예를 들어서 신호등 같은 게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지고 파란불이 켜지고 노란불이 켜진다.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시오 이런 신호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뭐 사람이 이쁘다고 빨간불 켜는데 가라고 안 합니다. 무조건 누구에게나 합리적으로 적용이 딱 됩니다. 파란불 켜지면 통과시오. 노란불을 켤 때는 주의를 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호등과 같은 합리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정관과 같은 뜻이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 책을 보면 규칙의 규율에 관련되는 뭐 서적 같은 거, 규칙과 규율에 관련되는 서적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인입니다. 편인과 정인. 편인은 이 평간은 여기서 뭐 갑에서 볼 때는 이 금이 되겠죠. 금금모가니까. 다음 편인은 이 수가 됩니다. 수에서 임. 여기는 임계. 자, 특수 분야니까 좀 수용하기 다른 것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수용을 하는 것이 특수한 분야라는 말은 좀 신비한 것은 신비. 신비한 것은 되게 종교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편인을 사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기질이 강하다고 봅니다. 종교적인 기질이 강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사찰이나 교회, 성당, 사찰이나 성당이나 교회 같은 이런 종교적 건물이 편인의 성분에 속하고 사찰이나 성당과 교회에 따른 여러 가지의 사물이나 기구, 비품 이런 것들도 또 편인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보면 만유인력이 있어요. 만유인력. 인력이라는 것은 만유인력과 아래로 물건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편인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는
나를 매우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니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이 아닐까. 부처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관세음보살 같은 이런 부처님들이 정인에 속하지 않을까. 대표적인 우리 가족관계를 보면 어머니가 정인에 속한다. 어머니가 정인에 속한다. 편안하게 해주는 거. 편안한 잠자리니까 안방.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는 여러 가지 그런 이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정인에 속한다. 그 다음에 주방에 있는 것들은 나를 갖다 배고플 때 밥을 주잖아요. 그래서 주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도 나한테 밥을 주고, 배고픈데 밥을 주고, 딱 추울 때 불로 피우게 해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해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십성의 삼륜관계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령 어떤 사람이 사주에 비견과 예를 들어서 비견 성분이 있고 주체적인 성분이 있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관이 같이 있더라. 이렇게 되면은 주체도 있고 편관도 있으면은 이 사람이 아까 지금 군대의 상사, 군대 관계에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군대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떤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고 가령 어떤 사람들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겠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얼른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때는 먼저 사물의 속성을 딱 보는 거예요. 음변하려, 좋아. 음변하려니까 이것이 광고하고 연계되는구나. 그럼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좋겠다. 그러면 말로 써먹고 사는 거니까 광고 관련 나를 더 입으로 묶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다 좋겠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면 이런 등등을 얘기하는데, 만일 이 사람이 편인이 있어가지고 편인은 특수한 분야거든요. 신비하고 이것도 예술적인 기질이 있어요. 이 예술적인 기질은 편인과 상관이 개매해서 있다 그러면 당신은 탤런트를 한번 나가보세요. 탤런트. 운이 좋다면 탤런트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탤런트로 나가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런 끼가 있지만, 이런 편인과 상관이 끼가 있지만 이것이 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성이 없으면 또 성공하기 곤란해요. 그래서 상관생재, 정제가 있든지 편제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거와 이걸 각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심이 있어요. 식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사주에 편관이 있더라. 그러면 당신은 연구공리를 잘하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취직을 하면 되겠소.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식신 연구공리가 가진 사람이 만약에 재성이 있으면 당신은 연구공리를 가진 이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성공하겠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가 가진 여러 개를 이렇게 막 조합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사주를 보면 사주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기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일주에 꼭 필요한 거 용신이 있죠. 용신을 따지주고, 용신과 그 다음에 사람의 가장 잠재식적으로 중요한 것이 월지라고 했잖아요. 그 월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월지. 그 월지는 당연히 고려야 됩니다. 월지. 용신과 월지와 또 뭘 고려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있죠. 일간. 일간.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 일간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삼일관계에 대해서 적용했습니다만,
이제 좀 더 이제 깊은 관계로 다음 시간에 지금 곧 이어서 바로 십성의 청간 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만약에 끊어지 좀 많이 부족하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시간 좀 남은 관계로 해서 십성의 청간 대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십성을 좀 전에 이 사물에 대입했듯이 사물에다가 대입했듯이 그러한 관계를 똑같이 우리 청간에다가 대입한다는 것입니다. 청간은 열자가 있습니다. 그 열자를 십성과 인간에서 한번 설명해 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우리 사람의 심리를 연구할 때 많이 도움 되겠죠. 자, 다시 자, 그려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성을 공부하려면 칸이 5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끄면 됩니다. 자, 십성에는 여러분들 잘 아지만은 한번 써볼까요? 십성 갑을 병정 무기 병신 인계. 자, 열자가 있습니다. 이 열자를 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맨 처음에 제가 항상 공부할 때 우리 여기다가 비견을 썼잖아요. 비견 급제. 자, 먼저 쓰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견은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 독립. 그래서 이 오행 중에서 관찰합니다. 자, 갑을 병정 모기 병신 인계 이 중에서 가장 주체성이 강한 것이 이 글자 중 10개 중에서 뭔가 찾아봅니다. 가장 주체성이 있다는 말은 가장 견고하다는 견고. 주체는 견고하고 단단한 건 단단한 거. 네. 그럼 찾아봅니다. 가장 단단한 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가장 단단한 거 보고 우리가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금강석. 아무래도 금강석은 금이잖아요. 쇠잖아요. 쇠. 틀림없습니다. 쇠 성분은 경과 신이에요. 가장 단단하고 견고한 것. 그래서 이 경신 중에서도 이 경이 더 같은 금이지만 이 중에서도 금이 좀 더 크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주체가 뚜렷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경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지게 비견 주체가 많은 것이 아까지게 이게 집이라고 했잖아요. 집. 그런 뜻입니다. 집과 같이 하나의 자기의 독립된 주체를 볼 수 있다 이거지. 급제는 뭐냐? 여기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 왜? 음량이 다르거든. 그래서 여기서 주체를 말할 때 이게 가장 이 주체를 놓잖아요. 주체를 경이라고 우리 찾아냈으니까 경에서 경과 같은 것은 비경이다. 경과 음량이 다르면 신이다. 이것은 속성이 경쟁성이다. 좀 여기에 경쟁을 적어놔놓고 여기다가 신을 적는 것이 맞겠죠. 네. 이거는 신은 경쟁이다.
그 다음에 식신. 식신은 영구궁이다. 그래서 이 식신은 이 경에서 대입해보면 이제 따져보면 되잖아요. 경에서 보면 금이 생하는 거니까 금이 생하는 거는 수밖에 없어요. 수. 이건 금이고. 그래서 음양이 다른 것은 음양이 같은 것은 임이 되겠죠. 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입니다. 상관은 속성이 뭐냐면 은변이요 화려하다 그랬죠. 화려. 잘 사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개가 됩니다.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목이 되는데 이 주체가 그걸 하니 목이잖아요. 목이 편제가 됩니다. 편제는 아까 좀 전에 설명하듯이 전체 관리였잖아요. 전체 관리. 전체 관리하니까 이거는 전제가 편제로 봤을 때는 간목이 됐잖아요. 그죠? 간목은 전체 관리에 속하고 또 이게 신속합니다. 신속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신속하고 아까 흠으로 보면 이것이 무슨 흠이 있다면 너무 조급하다 그랬죠? 신속한 조급하다. 실수를 잘한다는 말 했습니다. 참고 알아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제는 을목이 되겠죠. 을목인데 정제는 치밀관리. 결론적으로 갑과 을은 재성이기 때문에 동과관계 되겠습니다. 동과관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금을 녹이는 것이 화잖아요. 화를 녹이는 것은 편관인데 편관은 나를 두렵게 하거든. 이 금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뭐겠습니까? 편관이에요. 불. 금은 병화를 두려워한다. 나를 녹이니까 편관이니까. 이 두려움, 두려우기 때문에 억압되고 하니까 참고 인내하잖아요. 그래서 인내와 복종은 이거는 세트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억압하는 존재니까 두렵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더 이상 못 참으면 뒤집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극상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병화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걸 타는 무서운 존재라 말합니다. 확 불로 태워가지고 다 세상을 사건 태워버리는 거, 다 녹여버리는 무서운 존재라 말합니다. 칠살이야. 그래서 그래서 보면 화를 칠살이라고 하잖아요. 병화를 이걸 재화라 그래요. 재가 일어나는 무서운 병화. 수재 풍재 할 때 이 화. 그 다음에 정관은 그에 비해서 이 경에서 볼 때는 정을 말합니다. 정을 말하는데 이것은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금을 살려주는 것은 이 토입니다. 토니까 토는 변인이다. 변인은 신비하고 특수한 것을 말한다. 또 한편은 의심을 말한다. 이것은 토는 경에서 볼 때는 이것이 토니까 무가 되겠죠. 그래서 사주에 무가 많은 사람은 종교성이다. 사주에 진술 충미가 사주에 쭉 있으면서 무토일주다. 그리고 또 정관에도 무가 보인다. 그것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힘들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적당하게 있으면은 종교적으로 출세하겠지만 이 무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돼 있으면은 결국 그것은 종교적인 거로 어떤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은
뭐 유사종교 아니면 뭐 그런 등등 그렇게 빠지기 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정의는 받아들이는데 모두 싹 받아들인다 그랬죠. 모두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부 수용한다.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존재다. 그래서 기토. 이래서 십성에 대한 상호관계를 따지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도 잠시 좀 더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에 이만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